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매일 매 시간이 급급매, 미분양, 미계약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은 이미 100% 하락 거래로 돌아선 상황에서 수천만 원씩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요즘은 수억 단위의 실거래 하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하락 거래와 청약 선택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로움을 보이는 반면에 매도자들은 몇 달째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애간장을 태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세계 여러 나라의 코로나 위험자산 거품 분기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0시 집값부도 돌발신호, 서울, 경기, 인천 끝내 터졌다, 급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자, 이 제우스의 아들인 이 기회의 신,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와요. 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십시오. 매수자 천국, 하락거래, 급매대기, 청약 선택. 사실 매수자도 아직은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왜? 집값이 기대치만큼 팍 빠진 건 아니에요. 뭐 하루아침에 빠지겠습니까? 몇 년 동안 뛴 부동산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꺾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0억 찍었던 아파트 줄줄이 10억 분기, 강남 대장주도 한지도 하락 속출한다고 이 뉴스에 이제 나오죠. 매수자 천국. 자, 왜 매수자가 천국이라고 했냐면 이제 하락거래 또는 급매 대기, 청약 선택, 이 세 가지를 본인이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매물이 없어갖고 발 동동동이죠. 먼저 하락거래, 매수자 실종으로 사실상 거래가 올스톱. 사려는 사람이 싹 빠져버리니까 거래가 안 돼요. 전국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빠진 금액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1, 2천 빠진 것은 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받쳐놓게 되면 만약 지금 거래하면 1억 빠진 금액으로 매매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50% 오르고, 이제 단지마다 다르지만 250% 집값 오르고 이제 겨우 10%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매입하는 것도 상투 매입이에요. 그러니 더 빠진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겠죠. 급매 대기. 이제 미리 받쳐놓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정도 갖고는 양아치합니다. 한 10% 더 빠졌을 때, 1억 더 빠졌을 때 나한테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세보다 10에서 20% 하락 미리 받쳐놓는 거예요. 중개소에다가. 이미 떨어진 가격보다 훨씬 싸게, 이미 가격도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더 낮게 받치니까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겠죠. 하락이 예상되므로 더 낮게 받쳐놔도 괜찮습니다. 자, 청약 선택. 2022년은 이제 올해는 하락 시작장으로 청약에 올인해도 돼요. 지금 아직은 급매라고 해봤자 이 청약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청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올해는 급매보다 청약이 유리한 건 맞지만 3기 신도시 유망지역, 서울에 세대수 많은 곳들 빼고는 고분양가, 이거 조심하세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에 고분양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단지 세대수가 별로 없거나 나는 실거주 아니까 상관없어요. 자, 집값 20년 동안 안 뛰어보세요. 상관없는지. 저는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심리 변화도 잘 알거든요. 실거주 노래 부르다가 결국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투기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투자와 실거주는 동전의 앞뒷면이지 어느 한쪽만 강조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부동산 확실하게 잡아야 떨어진다. 지금 아직은 좀 저는 100%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세요. 계속 겨울에 집값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여름에 되면 대폭등.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이것도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확실하게 잡아야 떨어집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금리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입주 물량이 아니고 공급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정부 정책으로 집값 못 잡으면 그 사람들 옷 벗어야죠. 그렇게 무능하다면. 여기 보세요. 자, 집값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안정 정책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집값 잡는 정책 있나요? 금리나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물론 이것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 대책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경제 전반적인 대책이지. 그것 때문에 잡히고 있지. 지금 뭐 부동산 정책으로 잡고 있어요? 불필요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집값이 뛰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자, 보자고요. 대선 주자들이 또 선심성 공약, 뭐 GTX를 설치한다, 뭐 그린벨트를 푼다. 아무튼 집값 띄우는 정책을 지금 남발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주택 중과세 빨리 폐지하세요. 이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잖아요. 대신에 중과 폐지하고 끝나지 말고 누진세 때리세요. 종부세, 보유세. 당신들 1년 안에 안 팔면 누진세 때려버리겠다. 다주택자들은 세게 때려도 돼요. 특히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두 번째, 갭투자 차익완수를 하면 되죠.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이거를 좀 제한시켜야 돼요.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집값 상승 공약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요 낙선시키세요. 아예 뽑지도 마시라고요. 자, 이제 청약 개편. 청약도요 지금 정말 엉터리입니다. 차라리 2013년 폭락장의 그 청약 정책이었으면 집값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줍지 않은 당국자들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 청약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보자고요. 공공 민간 임대 분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임대해 갖고는요 집값 잘 못 잡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공공 민간 일반 분양으로, 아니 분양을 하면 내가 가져야 무주택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특공 가점제 중심의 분양. 이거 하는 바람에 망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최대 실책이에요, 이게. 아니 무슨 조금만 하면 특공, 조금만 하면 가점.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집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영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줄여야죠. 왜 이렇게 확대시킵니까? 본인들이 무슨 이 나라의 신이에요, 신? 국민들의 세금 받고 관리자들이 됐으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해야지. 왜 사회주의처럼 이런 식으로 막. 여기 보면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일반제를 확대시키고 추첨제를 좀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야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안 뛰죠. 아직도 지금 특공 가점제로 막 몰아치다 보니까 영끌하는 거죠. 자, 이번에 고분양가 옵션 추가. 왜 이걸 봐주게 합니까? 이거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분양가 이거 원가 공개하면요 정말 형편없는 가격인데 지금 지방 같은 데도 보면은 막 7억 8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나중에 내가 걱정돼요. 진짜 20-30%씩 폭락할 것 같아. 이거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모 후보는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하겠다는데 이거 해야 돼요. 자, 물량 확대. 물량이라는 게 공급만 물량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분양은 이미 확정됐는데 요즘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자꾸 뒤로 늦추려고 해요. 늑장 분양. 이러면 안 되죠. 빨리빨리 시행해야죠. 이미 다 토지 매입이 끝났다면. 그리고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사람들 매물도 지금 안 토해내고 있어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에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돼요. 알았죠? 이거 무슨 국민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다주택자들 왜 양도세 완화합니까? 그런 무주택자들 많은데 그러면 집값 안 빠져요. 떨어지겠어요. 아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데. 자, 법인 불필요한 과다 매입. 왜 법인은 지방 돌아다니면서 수백 채씩 수천 채씩 그 1억도 안 되는 거 싹쓸이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기꾼이고 그런 사람들 세무조사해야 하는데 엉뚱한 일반인들 막 써내게 하고. 여기 법인 부동산 매입 제한시켜야죠. 못하게 해야 돼요. 아예 부동산과 관련 없는 사람들. 자, 금리 대출. 금리 인상 단계별로 지금 진행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금리 인상 올해 1.15%, 75%까지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신용 담보대출 지금 자율적으로 뭐 제한한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대출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선거 인기 끌으면 안 돼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엄격하게 해야죠. 그래야 영끌 못하죠. 그래야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왜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이자가 비쌉니까? 이렇게. 은행들 왜 빚잔치 하게끔 만들어요? 은행들 배불리려고 지금 금리 올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기준금리에 맞게끔 적당히 올려야지 어떻게 5%, 6%가 나와요? 그거 안 되죠? 의심스럽지 않나요? 부동산 대세 하락, 실거래 하락, 미분양, 각종 지표 하락. 자, 청약 환풍 끝났다. 미달 계약 속출, 건설사 긴장. 부동산 대세 하락 징조는 이미 세 가지 형태로 실거래가가 이미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분양 또는 미계약이 급증하고 있고요. 각종 지표도 하락하는데 서울 시세 11개 구가 시세로만 빠지고 있어요. 25개 중에서 11개 구가. 그런데 실거래는 25개 구 전체 다 빠지고 있어요. 100% 하락입니다. 실거래.
자, 그 다음에 경기 시세. 시세는 10곳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실거래는 거의 100%에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광역시 시세 2곳, 뭐 대구하고 대전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거래는 전체 빠지고 있어요. 지방 시세 5곳 빠지고 나와 있는데 실거래는 약 80%. 그나마 지방의 중소도시는 늦게 뛰어서 지금 플러스 뛴 곳들도 꽤 있어요. 실거래가. 그렇지만 빠르게 감소되고 있죠. 미분양 미계약 전국 17%, 지방 26.7%가 미분양이에요. 자, 서울 소규모 단지 4곳이 이미 미계약이고 이제 지금 흐름이라면 미계약이 늘어날 것 같아요. 경기 11월 달 995가구 미분양. 지방은 대구, 포항, 울산, 뭐 광양 할 것 없이 주로 남도지방 쪽에서 미분양이 많습니다. 각종 지표 급락하고 있죠. 거래량이 2012년 약 10년 전 이후에 최저예요. 거래량이. 이 정도는 대폭락장이나 있을 법한 거래량이에요. 아파트 매물 20%나 급증하고 있어요. 매물은 늘어나요. 급매가. 강남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 잡으세요.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고 소형이 떨어져요. 소형이. 새 아파트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대세 하락의 위험 징조예요. 인기 많은 것들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자, 새 아파트의 일반 아파트의 하락 거래가 전국적으로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계약했다면 10중에 9은 하락 거래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 시기별 강세 부동산 바닥장 강세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집값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한 3, 4년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강세를 보이는 게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선도 아파트가 강세입니다. 예를 들면 2013년 바닥장부터 21년까지 무려 8년을 뛴 게 있어요. 자, 강남 3구, 한강변, 신도시 얘들이 바닥장에서 제일 먼저 뛰어요. 20평대가 인기가 많아요. 소형 평형이.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3, 40평대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왜 20평대가 많냐면 아직 폭락을 한 다음에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좀 안정감 있게 소형이 선호를 받아요. 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뜁니다. 이때는 다주택 집을 많이 잡거나 영끌하거나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득을 많이 봐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극대화시키는 게 돈을 많이 번다고요. 상승 초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때 대략 연도로 따지면 2014, 15, 16, 17년 정도가 돼요. 보통 아파트 이제 평범한 아파트가 강세 18년에서 21년 뛰었죠. 보통 서울, 경기도 웬만한 중심지역 또는 광역시도 핵심 지역 이때는 30평대가 뜁니다. 20평대보다 더. 보통 아파트 그리고 분양 급매 유망 다주택 영끌 갭투자 이때도 늦지 않았어요. 1 플러스 1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폭등장 이때 강세를 띠는 것은 안 좋은 것들 하면 안 됩니다. 기타 부동산 강세가 2020년에서 21년 약 한 80%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이때 뛰었어요. 초기에는 괜찮아. 근데 지금은 초기가 아니잖아. 자, 수도권, 광역시, 지방, 외곽 이런 것들 아주 안 좋아요. 외곽이라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40평대 이상 또는 10평대 소형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상가, 토지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유망 아파트는 이때는 똘똘한 걸로 올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주택 만들면 안 되고요. 거주, 저평가 대공황 때보다 지금 심하대요. 미국, 중국, 세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이 너무 급증했다 이거죠. 코로나 때문에 경고음이 지금 퍼지고 있죠. 자, 먼저 미국 부동산 거품이 경제위기 2007년을 추월했어요. 지금 금융위기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 그런 집값보다 지금 경제위기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집값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주식 거품도 엄청나요. 지금 다우 나스닥이요. 1929년 대공황 때 닷컴을 추월했다고 나와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나고 집값이 반토막 나야 정상인데 돈을 워낙 찍어대 버리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연준 금리 이제 올리고 물가 6%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텐데 한 3번 예상하죠, 올해. 그러면 이제 주식 시대 끝났고요. 아파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국 볼까요? 부동산 기업체들, 헝다 등 부도위험 지금 이미 부도난 곳도 있고 유령 도시 공실률 20% 이상. 중국은 20%가 빈집이에요. 인구도 급감합니다. 지금 중국이. 한 자녀가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맞먹어요. 경기 침체, 일본처럼 20년 이상 중국이 붕괴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로존 4%, 신흥국은 약 10%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주가 거품 코로나 역대 최대, 경제 성장률 5%, 물가보다 50%나 좀 낮아요. 경제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럼 집값도 뛴다? 거품이 터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한국 주택보급률 누가 모자라다고 그래요? 남아 돕니다. 원룸, 지금 여기는 원룸, 고시원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약 한 15%, 낮게 잡아도 15%는 항상 집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좀 높게 잡으면 20%까지. 그것까지 가면 이거 심각해요. 보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103.6%예요. 가구는 100이라면 집이 103.6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거 하는 서울을 볼까요? 서울도 94.9. 그러니까 서울이 가구 수가 100이라면 집은 94. 6개 모자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15에서 20%는 아예 집을 잡을 능력이 안 돼. 또 하나, 아까 원룸, 고시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오피스텔 조그마한 것들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도 120%가 넘어가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것도 보세요. 지방이 대략 100이 넘어가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 경기도. 경기도도 100이 넘었어요. 신도시를 맨날 지어도 되니까. 수도권 평균 하락 금액, 시세 하락. 이건 12월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성남 수정 1억이 넘게 빠졌네. 성남 수정은. 과천, 하남, 안양, 동안 이런 데 5천, 4천, 3천까지 쭉 뭐 송파, 용인, 수지, 종로, 성남 분당, 성남 중원, 수원, 영통, 성북구, 군포시, 은평구, 수원, 권선, 동작구. 지금은 수천이 아니라 1억에서 2억 빠졌어요. 그래도 거래가 안 됩니다. 이거 1월 달에. 그리고 빠진 곳들 서울 강북구, 서울 은평구, 경기 성남 수정구, 부산 강서구,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 화성, 경기 시흥, 대구 달서, 부산 동구, 대구 중구, 세종. 많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서울, 경기, 인천과 대전, 대구, 세종 집값 분기 보면 이거 시세만 보면 안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여기 보세요. 거의 0까지 왔어요. 경기도 가다가 이제 완만해졌죠. 0까지 왔어요. 인천 역시 시세가 비슷해요. 셋 다 쌍둥이야. 자, 근데 어떻습니까? 시세 내려갔죠. 0까지 왔어요. 자, 이제 지방은 조금 더 심해요. 광역시는 대전은 더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제 완전 보합으로 돼버렸지. 이렇게 수평으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대구 보세요. 대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이 파란색 보이죠? 자, 이미 보합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세종 보실래요? 세종 시세가 한참 내려가네요. 이렇게. 자, 엄청난 마이너스죠. 이렇게 기다랗게. 자, 결론적으로는 이 세종 모양을 잘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신기하게 집값이 떨어지면 계속 빠져요. 이 흐름상. 대구는 세종처럼 대전도 뭐 인천도 경기도도 서울도 지금 이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도 이게 본격적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확 빠지면 이제 팍 내려가겠죠. 이제 경매시장도 대폭락, 매매가 최저 수준. 사실상 마이너스죠. 여기 보실래요? 자, 경매 낙찰가율 보니까 이렇게까지 여름만 돼도 이렇게 꼭지 찍었어요. 7, 8월 달. 쭉 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낙찰률 봤더니 여기 보세요. 옛날에 비한다면 뭐 지금 최저네요. 최저. 그리고 매매 가격 증가율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까 여름에 최고였죠. 쭉 내려간 거 보세요. 전국 뭐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이제 1월 달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겠죠. 자, 지금 이재명, 윤석열 공약. 이 사람들 지금 처음에는 집값 좀 잡는 척 하더니 지금 뭐 집값 폭등시키는 그런 공약만 하고 있어요. 250만 원 공급인데 100만 원 기본주택. 이거 말이 기본주택이 공공임대입니다. 아주 안 좋아 이거 하게 하면. 자, 그리고 국토보유세 도입, 공직자 부동산 취득세 도입 뭐 그래요. 특히 다주택자들 한다고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후분양 이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뭐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약간 투기성이 이게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간다고 하죠. 윤석열도 우클릭이 아니라 좌클릭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250만인데 재개발적 건축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하면 집값 폭등하겠죠.
다만 공공임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좀 장점이네요. 그리고 원가 뭐 역세권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다 양도세 완화 무슨 뭐 세금 완화 이렇게 완화 하면은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어떤 타이밍을 두고 완화를 시켜야죠. 하더라도 중과세를 완화시켜야 돼요. 중과세 다주택자들. 그리고 페널티로 누진세 때려버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자, 1기 신도시 여기 이 후보는 리모델링, U는 재건축. 자,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전망 저는 좋게 봐요. 1기 신도시. 왜? 재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다만 현실적으로는 리모델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파트 개별적으로 빼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왜? 용적률이 높아요. 한 180 정도로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 다 이렇게 또 층이 높으면 180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청년 또 꼬마아이가 이 많은 사람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에 3월만 지나면 급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